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용화입니다. 산재보험 해부 2탄입니다. 이번에는 산재보험 급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에 의한 업무상 사고, 그 다음에 질병에 의한 업무상 질병입니다. 최근에서 업무상 질병이 늘고 있는 추세죠. 이 업무상 사고 안에는 주로 업무 수행 중 사고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시설물 등 결함에 의한 따른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 이게 새로 도입된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뭐 가을 행사라든지 겨울 행사라든지 행사 중에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출장 중에 일어난 사고도 포함됩니다. 해외 출장 중에 일어난 사고도 포함됩니다. 요양 중의 사고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3자 행위에 의해서 생긴 사고도 일단 업무상 사고 포함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구상 처리하겠죠. 업무상 질병은 사고하고 좀 다르죠. 업무 수행 과정에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또 이에 노출되어서 발생한 질병입니다.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각종의 지금 업무상 질병들이 포괄적으로 지금 적용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 중에서 첫 번째 급여 요양급여입니다. 이 치료비죠. 부상이나 질병이 걸린 경우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직접 현금을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만 이런 산재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처리되고 건강보험에서는 처리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치료비도 포함하지만 이 어지 그 다음에 이 재활치료라든지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물급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근로자는 사실은 뭐 치료만 받을 뿐이고 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서 지급받는 거죠. 휴업급여는 요양급여 받는 동안에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그 소득 보장을 해주기 위한 제도가 휴업급여죠. 그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평균 임금 기준을 하다 보면 저소득 근로자는 너무 휴업급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일당 휴업급여액이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 임금의 100분의 90을 지급합니다. 최하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 휴업급여 같은 경우는 다소 낮춥니다. 그래서 61세가 되면 매년 4%씩 감액해서 65세 이후에는 원래 일반 근로자가 받는 휴업급여의 20%포인트를 감액합니다. 장애급여는 치료가 종결 후 장애가 발생하면 지급하게 되는데요. 장애 등급은 14등급에 있습니다. 이 14등급은 뭐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도 14등급으로 되어 있죠. 공무원연금, 사립학 교직원연금 등도 14등급입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 장애 등급은 역사를 보면은 주로 일본의 장애 등급을 원용을 했다가 이제 한국 쪽으로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애연금은 14등급까지지만 1급에서 3급까지 또 4급에서 7급까지 8급에 14급까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1급에서 3급 이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
연금만 받아야 됩니다. 일시금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8급 이하면은 일시금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시금 소유가 있는데 연금만 받게 하면 너무 하지 않냐? 4년분까지는 한 분에 선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시금 소유도 해소될 수 있죠. 여기 329일분, 257분 뭐 이렇게 했는데 이 329일분이 1급이고 상급은 257일분, 일시금은 1474일분, 1155일분 뭐 이렇게 한 분 지급 이 아까 평균 임금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죠. 그러면은 그 계산된 급여 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되는 거죠. 이 329일 분이면 이 329일에서 나누기 365 하면 급여율이 계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로 사망하면 그 나머지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급여 기초연액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47을 기준으로 하되 가족이 늘어나면 100분의 5씩 늘어납니다. 100분의 5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최대 플러스 4, 67%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족 보상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임금의 1301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족 보상연금은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연금을 중심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독하고 또 반액 연금, 반액 일시금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제도상의 선택 여지를 두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장애연금과 비슷한데 장애연금 같은 경우는 치료가 종결 후에 장애가 남았는데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이상 지나면 요양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폐질 상태로 2년 이상 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게 아니라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는데 상병보상연금은 장애연금 1급, 2급, 3급하고 지급 요율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급여를 정리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자동차 보험에 있는 그런 급여들과 유사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점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연금 시대에 와 있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보상제도하고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연금은 일시금에 평균 수명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한 7배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요양급여는 우리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이 있죠. 요양급여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전액 그 산재보험에서 처리됩니다. 지금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 산재보험 제도는 제도가 잘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 재할 측면, 의료적 재할을 넘어서 사회적 재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더 잘 보완 발전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험TV였습니다.